안녕하세요. 한우 여러분, 김유림입니다. 네, 오늘도 안산병원 신경과의 권도영 선생님의 세 번째 강연인 파킨슨병과의 싸움, 약물부터 수술까지 그 치료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파킨슨병은 중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점점점 소실되면서 근육과 자율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질환들은 뇌세포가 늙어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멸이 되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파킨슨병은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불편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도파민만, 그런 약제들만 잘 투여하면 어느 정도 증상 완화와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저는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 파킨슨 증상을 더 좋게 할 수 있으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도영 선생님께서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치료받을 때 우리 파킨슨 환자들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파킨슨병에 대해서 아직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발견되어서 약물을 쓴 지 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더 가야 되겠지만 이 업계에서 파킨슨병에 대한 연구가 제일 활발하다고 하니 기대 한번 해봅시다. 네.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은 근육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지는 서동, 그리고 떨리는 진전, 좌우 불균형, 그리고 근육의 강직, 이렇게 주요 4대 증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의 목표는 운동 증상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약제의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레보도파제라고 하죠. 레보도파제에서 실제 부족한 도파민을 체내로 넣어주는 치료고요. 그 외에 도파민 효연제라고 해서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낼 수 있게 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마오비 효소 억제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우리 체내에 들어온 도파민이 분해가 되지 않도록 도파민이 조금 더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제이고요. 콤트 효소 억제제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만타딘이라고 주로 떨림을 잡는 데 많이 쓰는 항콜린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약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결국은 나한테 맞는 약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진행에 있어서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 그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들에 대한 부작용들도 최소한으로 내가 제일 감당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알려주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내 증상에 맞는 약제를 먹고 있는지. 레보도파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레보도파제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약을 많이 먹고 있는지 적게 먹고 있는지, 또 내 지금 불편한 이 몸이 약이 과해서인지, 또 병이 진행된 건지, 약이 부족한 건지, 또는 약의 부작용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우들이 오시면 그것을 제일 먼저 체크를 많이 해드립니다. 네. 이 권도영 선생님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약제 중에서 환자분의 상태, 그리고 환자분의 상황, 그리고 각각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약제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우리한테 해준다고 하십니다. 약물 치료할 때는요, 한 가지 약을 평생 계속 드시는 게 아닙니다. 파킨슨 약은 파킨슨은 계속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에 따라서 단계별로 치료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기 약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병이 조금 더 진행되면은 그 용량을 올리거나 약 먹는 횟수를 또 늘리거나 아니면 약들을 또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을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나중에는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파킨슨 환자들 중에서 운동 증상도 있지만 비운동 증상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운동 증상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비, 우울증 등등. 우리 파킨슨 환우들은 운동 증상에 불편을 느끼지만 사실 비운동 증상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비운동 증상 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적인 거, 그리고 자율신경계 증상인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 정신 증상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시가 보이거나 불안하거나 너무너무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 증상으로 분류가 되고, 자율신경 증상은 일어날 때 어지럼증, 특히 기립성, 저혈압을 많이 호소하고요. 침을 흘리시는 분, 또 제가 늘 말하는 코에 후각이 상실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제일 불편해하신 분들은 변비입니다. 변비. 그리고 소변 증상도 힘들어 하시고 이런 약들을 쓰겠죠. 그러면은 수면 증상은 처음부터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해서 잠자다가 꿈꾸면서 실제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소리치고 잠을 못 자고 자주 깨고 낮에 너무 이상하게 졸릴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을 비운동 증상이라고 봅니다. 또 만성 통증과 만성 피로 증상, 이런 것도 비운동 증상으로 보고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합니다. 병원에서. 두 번째는 수술 치료겠죠. 뇌신부 자극술 들어보셨죠? 자, 이상이 있는 신경에 전기를 자극하는 것 또는 초음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도 증상을 완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잘못된 회로를 조절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또 약물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이 수술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무조건 수술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약물이 더 이상 안 됐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치료의 개념. 병원에서 치료를 제공할 때 첫 번째 치료의 목표는요, 일단 증상을 완화해서 환자의 생활에 지장이 덜하게 되는 게 기본이랍니다. 두 번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이런 각각 진행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증상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약물 조절을 하는 게 병원에서 치료하는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아시겠지만 완치보다는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셨네요. 멈춰버린 자동차가 있습니다. 파킨슨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건 그 녹슨 기계에다가 기름을 쳐주고 나사를 조여주고 그 다음에 주유를 해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게 약물 치료의 개념이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차가 스스로 움직여지진 않겠죠. 차가 움직이는 것, 즉 환자가 움직이는 것은 환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게 뭐냐면 결국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환자들이 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약만 먹으면 힘이 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약을 먹고 몸이 부드러워지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연습까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파킨슨병은 개인 맞춤형 치료에 가장 적합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약들은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알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파킨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킨슨 약의 용량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바뀝니다. 아주 마르신 분도 조금 센 약을 먹기도 하고 아주 건장하신 분들도 약하게 먹기도 합니다. 약물의 용량도 다릅니다. 또 용법도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트렌드는 약을 하루에 작게 한 번 이하로 적게 먹는 것이 트렌드인데, 파킨슨병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두세 번 먹기도 하고요.
어떠신 분은 8번, 10번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환자가 똑같은 약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5,000명의 환자들도 똑같이 드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효과나 부작용을 잘 보고 약을 조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병은 뇌세포가 사멸해서 거의 70%가 소실되고 난 다음에 어떤 몸으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미 70% 정도는 손상이 되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꽤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또 하나는 약제 불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삼킨 장애, 잘못 삼키거나 아니면 걷다가 넘어지고 어지럽고 이런 파킨슨 증상들이 약의 반응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약물 합병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약효 소진 그리고 무도증입니다. 아무래도 점점점 진행되는 병이다 보니 5시간에 한 번 먹었는데 4시간, 3시간 이렇게 약 소진 시간이 짧아지죠. 그것도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 소진 시간이 좁아지면서 약효가 조금 올라가면은 혈중 농도가 약간 올라가면은 문어처럼 약간 흐느적거리는 무도증이라고 하는, 무도회장에 간다라고 할 때 무도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고요. 또 약효가 조금 더 혈중 농도 아래로 떨어지면 약효 소진 증상이 생겨서 갑자기 약발이 약해지고 몸도 굳어지고 몸도 아프고 떨리고 어떤 파킨슨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약효 소진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약을 꼭 3번 먹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두 번 먹어도 되는데 왜 3번을 꼭 먹으라 하냐면은 혈중 농도, 그 약의 성분이 혈에 녹여져 있는 혈중 농도 때문에 3번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약물이 혈액안에 혈중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우리 이렇게 증세가 편안해지겠죠. 네.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파킨슨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내가 몸이 불편해서 왔고 호전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약의 부작용으로 나중에 운동 이상 증상, 막 몸이 꼬이고 흔들리고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마음대로 또 내 생각 외에 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겁나는 거잖아요.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더 줄이고 약효를 더 높이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곧 나오겠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맨발 걷기를 한다, 또 좋은 건강식품을 먹는다, 또 나름대로 어떤 의료기기를 사셔가지고 집에서 또 치료한다,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대체요법을 또 잘 활용하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새끼를 꼭 드셔야 되고요.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요. 또 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먹고 또 배출하고 자고 이것을 기본으로 철저하게 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걸 잘 하는 게 당연히 기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뭐 다른 걸 녹용을 먹는다거나 또는 건강식품을 먹는다거나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에서 기본적인 증상이 원활하게 되도록 신경을 일단 먼저 써보세요. 또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프리카 가나와 유럽 이탈리아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이 병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 병이 진행되어서 힘든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그렇게 부작용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그냥 내 불편한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통계적인 얘기가 또 있네요. 변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환자분들 증상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가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이유가 같지가 않고 증상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이유가 이 불편한 증상들을 조절하려고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니까 힘든데 너무 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내 몸 상태에 맞는 약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체 요법을 해서 몸을 좀 좋게 한 다음에 약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초기에 약을 빨리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불편을 하면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드십시오. 그런데 약을 드시면 분명히 증상은 완화가 됩니다. 덜해집니다.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파킨슨 약은 적게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자주 먹어도 너무 띄엄띄엄 먹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의사와 용법, 용량을 잘 의논해서 맞춰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도와 실제 효과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십니다. 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우리가 든 곳은 몰라도 난 곳은 안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막 약 먹으니까 효과가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한 일주일 끊어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이 권도영 선생님도 약을 끊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약을 계속 드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약이 내 몸에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걸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지네라고 딱 믿고 신뢰하고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제가 봤을 때 증후군인데 파킨슨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파킨슨인데 증후군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또 살짝 이렇게 한번 다시 병원을 바꿔서 검사를 다시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기도 하죠. 네.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한 요점은요. 약 소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 기운이 없는 시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 기운이 있는 시간대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놓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효가 있는 시간에 많이 바쁩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또 당부하는 게 있네요. 정확한 증상 표현을 꼭 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 불편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뭘 도와드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약 기운 자체가 약이 빨리 떨어지는지 아니면 하루 중에 몇 시쯤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했을 때 바로 직전 얘기만 하지 마시고 3개월 중에 있는 얘기를 종합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병은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의사 선생님보다는 내가 내 병을 제일 잘 파악하고 예민하게 적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8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약을 이렇게 먹으면 좋은지 이렇게 먹으면 좋은지 늘 적어보고 해보고 식전에 먹어보고 밥 양을 많이 먹었을 때 느껴보고 작게 먹었을 때 느껴보고 막 등등 또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될 경우가 생길 때 빨리 밥 먹기 전에 5분 전이라도 약을 먹는 게 좋은지 등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맞는 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총 요약을 하자면 우리 파킨슨 병은 진행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빨리 받아들이시고 몸의 불편함과 또 마음의 불편함을 같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파킨슨은 무슨 병입니까? 도파민이 소실되어 가는 병이잖아요. 도파민은 아시다시피 극도로 즐거울 때 생기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만 불편한 것을 챙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아픈 곳이 어딘지를 내가 어떤 부분에 예민한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약제는 다양하게 있으니 레보도파제, 효연제, 효소 억제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 증상에 맞는 양이 어떻는지 그것을 병원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드시지 말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서 최소한으로 먹기 시작하면 좋겠죠. 그렇게도 하시고 나한테 맞는 운동, 무조건 걷는 운동, 또 시간을 많이 하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같은 양을 하더라도 어떤 도구를 써서 2시간 할 것을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겠죠.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파이팅 합시다.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